저희는 가성비 위주의 차량만 판매하는 채널이잖아요. 그래서 외제차가 사실 자주 소개되지 않습니다. 근데 아주 마음에 드실 겁니다. 연비 실제로 고속도로 타시면 20km까지도 나오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. 2천만 원 초중반 정도 되는 금액에, 금액 말씀드릴게요. 2,370만 원에 BMW 5 시리즈입니다. 여러분 10만 킬로도 주행하지 않고도 이 가격이 나와줘요. 네,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먼차살카의 허창현 팀장입니다. 아마 차를 진짜 모르시는 분들은 놀라실 수도 있을 거예요. 저희 채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차를 좀 보시는 분들이 많이 보시니까 이상하다라고 생각 안 하실 수 있는데, BMW 5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요, 저희는 가성비인 거 아시죠?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현재 평균 시세보다 한 200~300만 원 정도는 더 저렴해 보입니다. 왜냐면 여러분들이 직접 알아보시면 보통 2천만 원, 2,600~700 정도? 요 정도 매물이 많이들 보이실 겁니다. 근데 2,300만 원대에 저는 가지고 나왔습니다. 사고 있니? 사고 없습니다, 여러분. 엔진 미션 하체에서 당연히 누유 한 방울 없는 성능 올량업 판정 가지고 나왔고요. 키로수마저도 좋아요. 오늘 이 차량 96,000km가량 주행한 차량입니다. 10만 km도 주행하지 않았음에도 이 정도 컨디션이 나와준다는 거 정말 특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. 제가 실제로 이 차량을 구매를 하려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, 요거를 고민을 하다가 벤츠 E클래스를 탔었어요. 사실은 요걸 사고 싶었는데 그때 당시에 너무 저렴한 매물이 갑자기 나와버리는 바람에 싼 게 중요하지 이러고 E클래스를 갔었는데, 다시는 갈 생각이 없을 정도로 미션에 관해서, 벤츠의 그 구단 미션에 관해서 안 좋은 경험이 있습니다. 근데 BMW 같은 경우에는 미션 좋기로 유명하죠. 변속감 좋기로 유명합니다. 실제로 제가 벤츠를 탈 때 연비를 20.4까지 봤었거든요. 이 차량도 고속도로 주행하시면 동일하게, 다들 아시겠지만 기름 냄새만 맡아도 가는 차잖아요. 그만큼 정말 좋은 연비, 심지어 이제는 외제차임에도 하차감 누리면서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아직 장점이 끝나지 않은 게 살짝 보이셨겠지만, 여러분 BMW에서 가장 추천드리는 거는 저는 레드 시트보다는 브라운 시트입니다. 무난하게 타기에, 데일리카로 무난하게 타기에는 레드 시트보다는 이 브라운 시트가 좋거든요. 이 가격에 브라운 시트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 차량으로 준비를 했다는 점, 앞쪽부터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. 레드 시트 같은 경우에 레드 스티치 막 들어가 있고, 그런 시트들 같은 경우에는 뭐 연식마다 다르지만 좀 날티가 난다고 해야 될까?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성향으로 브라운 시트를 더 추천을 드려요. 자, 앞쪽 보게 되면은 일단 LED 헤드라이트가 포함이 되는 점 참고만 해주시고요. 전방 감지기까지도 포함이 됩니다. 그리고 저는 독일 디젤을 정말 좋아하는 게 소리가 거의 안 들리죠. 야, 디젤 소리 나는데 무슨 소리야? 국산 차랑 비교를 해보시면 됩니다. 제가 벤츠를 타다가 이제 팰리세이드로 넘어오면서, 팰리세이드도 2.2 디젤 소리를 굉장히 전 잘 잡았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근데 요런 데다가 비교할 건 아닙니다. 정말로 소리가 잔잔하니 좋게끔 큰 느낌 없게 나기 때문에 좀 굉장히 추천하고 싶어요. 자, 앞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에 현재 60% 이상 남아 있고요. 힐 컨디션 봤을 때 깔끔하네요. 사이드 미러에는 사이드 리피트. 제가 등급 소개를 안 했네요. 오늘 이 차량은 M 스포츠 스페셜 에디션 등급 차량입니다. 그래서 곳곳에 요런 이런 마크들이 보일 겁니다. 조수석 쪽 깔끔하네요. 외제차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생활 PPF 시공되어져 있는 차들이 많아요. 왜냐면 애초에 신차를 출고할 때 요거를 서비스로 안 해주는 게 거의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생활 PPF는 외제차는 대부분 시공이 되어져 있는 경향이 있고요. 이쪽 보니까 요 끝쪽에, PPF 끝쪽에 살짝의 생책이 있습니다. 여기 PPF에 나 있는 것 같은데 이쪽만 봐주시고, 자, 뒷타이어 트레드 현재 약 30에서 40%가량, 힐 컨디션 봤을 때 끝쪽에 살짝의 생책이 보여지네요. 자, 뒤쪽으로 쭉 넘어와서 트렁크 공간 한번 보여드리면요, 트렁크 공간 요렇게, 요 정도? 이걸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네. 우리나라 차에 비해 조금 좁습니다. 조금 좁고 깊은 느낌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. 자, 운전석 쪽 측면부도 바로 보도록 할게요. 운전석 쪽 봤을 때 정말로 그냥 생활 스크래치 정도 수준만 감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요런 부분, 요런 끝쪽에 요런 살짝의 생채기 외에는 깔끔하네요.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2열 공간, 제가 타본 사람으로서 장점이자 단점을 말씀드릴게요. 첫 번째로 단점은 뭐냐면요, 좀 좁아 보이죠. 좁습니다. 실제로 우리나라 차 아반떼 수준이라고 해야 되나? 아반떼보다 좀 더 좁을 거예요, 실제로는. 근데 장점은 뭐냐면요, 우리나라 차량은 의자를 만들어 놓은 각도가 조금 다릅니다. 그래서
훨씬 딱 앉았을 때 더 편해요. 왜냐면 우리나라 차는 좀 직각으로 빼주는 경향이 있잖아요. 이 외제차 같은 경우에는 2열 공간 좁은 대신에 이렇게 살짝 이쪽이 위로 좀 올라와 있고요. 90도보다는 조금 낮게. 그래서 오히려 살짝 뒤로 눕히면서 아래쪽을 받쳐주다 보니까 오히려 착자감은 훨씬 좋은 편입니다. 장거리 주행할 때 훨씬 2열이 편해요. 이제 또 장점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단점은 좁다. 장점은 좁은 와중에 착자감 좋다. 이게 이제 또 외제차의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왜냐면 제가 이 쿠페를 탔었는데 그것도 똑같았거든요. 공간이 별로 안 나오는데 막상 타면 뭐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, 이런 느낌. 1열도 시트 컨디션 한번 보여드릴게요. 시트 컨디션 전체적으로 깔끔합니다. 브라운 시트니까 살짝의 뭐 오염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만 하시면 되는데 사실 차 상태는 굉장히 깔끔합니다. 1열 한번 탑승해 볼게요. 자, 1열 제가 이렇게 탑승을 했고요. 스마트 키가 이렇게 2개 가지고 있습니다. 이렇게 스마트 키 2개 가지고 있는 점 참고해 주시고, 케이스 이쁘다. 이거 그대로 사용하세요. 케이스 이쁘네요. 이렇게. 이 차량 현재 실키로수 같은 경우에는 96,411km가량 주행한 차량이고요. 주유 외에는 따로 경고등 올라오는 부분 없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블루투스 핸즈프리, 크루즈 컨트롤 뭐 이런 거 당연히 다 들어가 있고요. 뒤쪽에 패드 시프트 들어갑니다. 그리고 오토 라이트, 오토 와이퍼 이런 것들 다 포함된다는 점 봐주시고요. 이 외제차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하이패스 기능이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질 않아요. 그래서 대부분 요 안에 글로브 박스 쪽에다가 넣거나 요런데 전차주분이 위치 아주 좋은 데다 놓으셨네요. 하이패스 단말기가 이쪽에 따로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 참고해 주시고요. 블랙박스는 나가실 때 교체하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. 위쪽에 이렇게 썬루프가 굉장히 넓게끔 들어가 있고요. 파노라마 썬루프 사이즈입니다. 그 정도 사이즈의 썬루프가 들어가 있고, 지금 안에 실내등도, 이 실내등 같은 기본적인 부분이 사실 우리나라가 이런 건 배워야 될 것 같아요. 너무 이쁘지 않나요? 이게 사실 5 시리즈가 그냥 중형 세단인데 이 정도의 예쁜 실내등을 넣어준다는 점은 굉장히 칭찬할 점인 것 같습니다. 굉장히 예뻐요. 대시보드 컨디션 깔끔하고요. 이 차량은 이렇게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도 포함이 됩니다. 제 눈앞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아주 예쁘게 표기되고 있으니까 옵션으로 들어간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, 말씀드렸듯이 전후방 감지기랑 뭐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들어가고요. 전후방 감지기 표현되고 있고, 후방 카메라도 깔끔하게 잘 작동하고 있고요. 어시스트 기능도 다 들어갑니다. 2020년 2월 26일 그때 코로나가 한창이던 때 코로나 방역을 볼륨 깔끔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. 공조기도 프로 통조기로 포함이 됩니다. 오토 버튼 누르게 되면 연동 깔끔하게 되면서 쭉 낮춰볼게요. 네, 시원한 바람 잘 올라오네요. 냉매가스도 충분히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아래쪽으로 보게 되면은 이쪽에 수납 공간이 살짝 들어갑니다. 이쪽에 수납 공간이 살짝 들어가고, 컵홀더가 이쪽으로 들어가요. 컵홀더가 들어가면서 이쪽에 암레스트 공간. 단점이죠. 외제차는 수납 공간이 좀 좁습니다. 이거는 진짜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떤 식으로 극복해야 되냐면, 요런 데 사이드에 들어가는 요런 틈새 칸막이로 되어 있는 그런 수납 공간 따로 팔거든요. 그런 것들로 커버하시는 게 좋습니다. 외제차는 확실히 수납 공간이 좁기는 해요. 그리고 BMW 같은 경우에는 옛날부터 이 전자식 기어봉을 채택을 했죠. 그래서 전자식 기어봉이 이렇게 포함이 되고, DIS 컨트롤러나 전자 파킹 브레이크, 오토 홀드, 스포츠 모드 변경 버튼들 이쪽에 이렇게 포함이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. 이게 후진기어 딱 전자 기어봉. 네, 제가 벤츠 탈 때 미션이 정말 큰 스트레스였어요. 그 9단 미션을 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그 차를 타면서 많은 스트레스가 있었는데, 이 벤츠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사실 저도 이제 벤츠파에서 확실히 BM파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.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고요. 진짜 우리나라 그랜저보다도 오히려 더 승차감이나 하차감을 누리실 수가 있음에도 이제는 저렴한 가격에 중고차 시장에서 만나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차량 한번 추천 드려보도록 할게요. 밖으로 나가서 마무리하시죠. 네, 여러분, 아마 모르시는 분들은 이 정도 금액대에 BMW를 탈 수 있나 라는 생각까지도 하실 만큼 저렴한 금액으로 보일 거예요. 하지만 요즘 시세가 정말 이렇습니다. 많이 떨어져 줬기 때문에 이런 차를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추천드리고 싶어요. 우측 하단 보시면 얼마에 구입할 수 있는지 총 비용 다 정리해놨고요. 좌측 상단 대표번호로 연락주세요. 감사합니다.